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리플 달러 차트, BT 차트 보고 이제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9,43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0.22% 그러니까 보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은 보시면 이 지금 삼각수렴의 하단 추세 지지받고 반등을 해서 4시간봉 52평선에 일단 안착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비트맥스에서 보시면 이제 숏이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된 금액은 한 3,200만 달러, 원화로 하면 400억 정도 청산이 됐는데, 일단 금액이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400억 가량 숏 물량이 청산이 됐다. 만약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아직 그러니까 상승을 이제 새벽에 해주긴 했는데, 지금 이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이 121선 아래에서 지금 비트코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올해 이제 4월달 비트코인 이 360일 이평선 아래에서 한 달가량 시간을 보내고 360일 이평선 돌파시켜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 1파, 2파, 3파 3파 상승이 이 361선 돌파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이제 이 작은 3파가 이 360일, 지금 여기서 이제 120일이겠죠. 121선 돌파가 되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일단 여기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줄 수 있다. 이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때 이제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20일과 이 120일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좀 더 이제 대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이 먼저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 8,600달러를 넘기 전에 먼저 리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일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먼저 비트코인이 움직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7,400달러까지 조정받고 상승해서 10,000달러까지 먼저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리플은 쉬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쉬면서 오히려 이번에 리플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리플 따라서 다시 비트코인이 이 121선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 돌파 이후의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여기서 이제 축소돼서 프랙탈 이론 관점에서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이제 뭐 비트코인 하고 이제 알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고점 있는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삼각 수렴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삼각 수렴 돌파가 됐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돌파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그 갭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만약에 그 롱물량, 아까 이제 비트맥스에서 봤던 롱물량이 또 이제 한쪽 개인들이 롱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더 눌러서 아까 이제 그 4시간봉에서 봤던 이 8,700달러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여기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뭐 스텔라루멘 중심으로 스텔라루멘 이제 오늘 오전에 뭐 소각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발행량의 절반 정도를 소각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라루멘을 필두로 해서 리플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중에 좋은 그림이 저는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총 차트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보겠습니다. 알트 시총 현재 744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360일 이평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렴을 하다가 돌파가 위로 됐습니다. 위로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121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도 121선 넘었고 다른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121선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트 시총 자체도 조만간에 121선을 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121선을 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트 시총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현재 이제 69.5로, 도미넌스 지금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면 지금 이 검정색 120일, 50일, 이 20일 이평선, 이 이평선들이 거의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오늘 이제 20일과 50일이 다시 만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오히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때 이 이격 20일과 50일이 이격을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이 이제 좁혀졌다는 얘기잖아요. 좁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도미넌스는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와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미 이제 이 추세가 각도가 꺾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추세선을 그려도 이제 이 추세는 꺾였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려도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미넌스를 그려봐도 일단 이 추세는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보시면 어제 반등 나왔던 자리가 지금 도미넌스 1시간 봉에서 지금 이 360 이평선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또 비트코인이 갈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크게 상승할 때 도미넌스 올라왔고요. 크게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는 그 과정 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갈 것 같은, 지금 도미넌스가 상승 나왔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보다요, 비트코인이 갈 것 같이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온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가게끔, 야 비트코인이 다시 가나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게끔 그 만드는 과정을 이런 모습, 이 차트에서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51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반등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해요? 다이빙 때 선수가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다이빙 때 서 있다가 이제 다이빙 때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한번 눌러주고 한번 튀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올라갔던 도미넌스 이제 올라갔던 이 부분이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때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프를 하고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속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와라 이제 꼬시고 있는 이 과정에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 달러 차트 이제 0.3달러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이 모습은 2017년도 3월달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 11월 1일 11월 1일에 20일과 이 120일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계속해서 이 121선을 깨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장중에는 살짝 이탈을 했었는데 121선 깨지 않으면서 이 올라오는 20일 이평선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차트는 며칠 전, 그러니까 11월 1일에 이미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었고,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121선에 정확하게 안착한 게 오늘 아침 종가에 이렇게 이제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고, 골든 크로스도 오늘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2017년도 이제 어떻게 움직였나,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 21일 20일과 120일 골든 크로스 만들고, 그 이후에 이 360일 200일 이평선 돌파시켜서 안착을 합니다. 안착하고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와서 일단 상승을 해 주는데, 지금 이제 이 슈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봉에서 120주선에 안착하는 그런 슈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일단 지금 달러 차트에서 저는 이제 오늘이든 오늘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낼 수도 있고요. 오늘이든 내일
일단은 이 360일 이평선, 200일과 36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0.33달러 정도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고, 이제 원화 차트까지 이제 20일과 120일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장기평선에 안착하는 그림이 오늘 내일 중에 나와주고, 지금 이제 스웨디 11월 7일인데 이제 바로 다다음 날이니까 그 날짜에 이제 맞춰서 좀 더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주봉 차트에서 달러 주봉 차트에서 120주선 120주선이 0.47달러입니다. 아까 이제 봤던 0.33달러 0.33달러가 지금 이제 원달러가 1160원이거든요. 0.33달러가 1160원이니까 한 380원 정도? 잠깐만요. 0.33달러가 맞나요? 제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33달러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0.33달러 곱하기 1160원을 하면 382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361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림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380원 이상 해서 안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봉 차트에서 봤던 주봉 차트에서 이 120주선에 안착하는 주봉 마감이 120주선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0.45달러를 돌파해서 이번 주 이제 스웰에 맞춰서 0.45달러를 돌파해서 주봉 마감은 이 120주선 위에서 이와 같이 이제 마감을 시켜주는 거죠. 마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주선 위에서만 이제 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이때 보시면 120주선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스웰에 맞춰서 120주선 안착, 이번 주에 120주선 안착,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상승해주는, 물론 이제 이 기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태는 큰 모습은 이게 이 모습에서 크게 저는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기간은 뭐 하루 이틀 또는 한 주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큰 범위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상승은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중요하다. 원래 지난주에 주봉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스웰에 맞춰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연 걸림했나요? 그 이연 걸림 의견처럼 해서 한 주 정도 딜레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 차트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리플 BT 차트 어제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와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4시간 봉에서 이 362평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이제 왼쪽 팔 만들 때 이 왼쪽 어깨에서 아래로 길게 한번 떨궜던 것처럼 이 BTC 마켓 사토시 가격을 한번 아래로 떨궈주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실제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 362평선 터치를 시켜주고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말아 올렸습니다. 올려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3300 사토시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 원화 차트에서도 일단 35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3300 사토시를 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지금 이제 왼쪽 팔을 만들었던, 이렇게 급락 나오면서 왼쪽 팔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이제 BTC 마켓에서 리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을 3300 사토시로 이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달러 차트, 리플 BTC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먼저 해피캣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다려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사드리고, 주식은 오늘따라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고 지수도 좋은데 이럴 때가 조심해야 할 때일 듯 하네요. 주식은 때가 되면 거품이 깨지고 비트코인, 리플 등은 세력들이 필요해서 올릴 때가 되면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이장님과 해밀리 분들과 공부하며 기다리렵니다. 지금은 쉬쉬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가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핵심이 각종 암호화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산업과 가격은 급속도로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피캣님이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미국 재선, 그 트럼프 재선이 있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빠질 일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이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그러면 일단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코인 참수님이 미국 지수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데 21조인가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기사도 결국에 뭐냐면 개인 꼬시기라고 보는 거죠. 개인들 지금 주식, 미국 주식 좋으니까 사라, 앞으로 더 갈 거다.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이제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선이 있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이제 안전할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전에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친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하다가 그냥 이제 물리게 되는, 2017년도 말 18년도 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들이 물렸던 것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 주식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런 아래로 이제 급락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급등하는 그 큰 3파가 이제 출발을 해서 시작되는 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밤님이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나님, 이렇게 아마 성경에 있는 구절 같아요. 이렇게 써줬고, 네, 맞습니다. 인내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38개월 특정 코인, 아마 리플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 코인 존버가 발자취 경험에서 한 말씀 올려봅니다. 그냥 막연한 뜬구름보다 수익 좀 나면 전량 매도해서 가족들과 외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랑 60개월을 같이 동행을 해 보시던지. 그래서 이 시장에 아마 이제 이 말씀 써주신 게 팔고 나가라 이게 아니라, 이 시장에 내가 확실하게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또 맞다. 아마 이제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다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상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상호님이 최근에 이제 글을 이렇게 뉴스들을 잘 정리를 해서 써주고 계신데, 최근 뉴스입니다. 국가별 망 분리 중입니다. 이유는 도미노 현상을 줄이려는 노력이고 책임 회피와 이익 극대화의 양수 겸장인 것 같아요. 브릿지 통화가 자국될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텐데 그것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날 것이라 거점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버릴 것은 추후에 버릴 것 같네요. 다크코인들이 하나둘 파산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다크코인만 남을 것 같습니다. 다크가 얼마나 좋은 건데. 유럽 통용 가상화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을 예상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년 전에 N재단에서 만드는 것을 거론했었죠. 생성이 주 목적인 코인을 이용할지 자체 개발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뇌피셜 뉴스들.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성이 시장의 주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거래소가 지점 형태로 데미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화 중입니다. 세금 때문입니다. 세수 명목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불안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보유거래, 양도법인, 인지세는 기본일 것으로 이제 같으며, 어떤 멍청이들이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불로소득세까지 검토 중이라네요. 경제의 경자도 모르나 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써주셨고, 재미나게 기사를 또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간 이 비트코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과거 이제 피보나치 서클, 지난번에 사쿠라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다가오는 오늘부터 변동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12월 말부터 비트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급락이 나옵니다. 다르게 본다면 리플의 급락이고, 달리 본다면 비트가 올라가고 리플도 동반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쿠라님이 이제 올려주신 예전 이제 BTC 차트입니다. BTC 차트고, 지금 이제 10월 7일 이때 그때 박빌브님하고 이제 사쿠라님 둘 다 이제 변곡점이 10월 7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그 변곡점은 저도 이제 10월 7일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10월 7일에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렇다 할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야 리플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지만, 실제 이제 변곡점은 저도 10월 7일에 시장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모습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상승,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1파, 2파, 3파에서 이 3파 상승이 32,000사토시입니다. 32,000사토시고, 1파 상승은 한 지금 14,000 사토시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상호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지금 리플의 하락, 비트코인 조정, 이 부분은 언제냐면 지금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보시면 리플 BTC 마켓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1월 달부터 보시면 9월 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기간이 이제 9월 달까지 되어 있느냐, 이 기간은 지금 2017년도 5월 달까지 리플 상승하고 5월부터 그해 말까지 리플이 조정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리플이 조정받는다는 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전고점을 비트코인 돌파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해 나가는 그림 속에 있다 보니까, 리플이 이렇게 BTC 마켓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리플 달러 차트는 물론 이 고점 찍고 조정을 받지만, 이렇게 이와 같이 리플 달러 차트가 조정을 받지 않고, 리플 달러 차트에서는 아마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밑에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지표상으로 주봉 1일차는 3,050 정도네요. 현재 3,150에서 3,200 정도고, 100 정도 높으니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3주에서 4주차에 깊게 눌러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표로 예상하면 0.001, 0.00013에서 이제 눌러줄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13,000사토시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4,500 또는 이제 5,300사토시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이제 봤던 30,000사토시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사쿠라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피보나치 서클,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요즘 위치에, 현재 위치에 이제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김연암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코인필드 CEO가 솔로제닉으로 곧 XRP 거래량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바라던 장이 오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게 예전에 10월 15일 날 나왔던 이제 기사 내용인데, 캐나다 거래소 코인필드 CEO가 XRP 기반 토큰 거래 생태계 솔로제닉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솔로제닉 생태계는 XRP 레저 기반으로 25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증권, ETF,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XRP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젤리피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볼게요. 10월 30일에 3.7억 달러 테더 소각이 있었습니다. 4,331억 규모인데, 최근 발행한 테더는 소각된 양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네요. 조만간의 펌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그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보시면 테더가 실제 갖고 있는 달러량보다 발행량이 더 많습니다. 한 70% 정도 달러를 실제로 이제 원래 1대1로 패깅돼서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7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에 이 개념이 지급 준비율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급 준비율 그 비율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시다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미리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지미리님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 S&P 지수의 경우 주봉 월봉상 MACD와 RSI가 이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진행되는 추세 힘이 약해지는, 즉 지금은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보조 지표는 이미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였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제 주봉 차트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S&P 차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가 어느 순간 이제 꺾이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곧 꺾이고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인데요. 만약 S&P가 급격한 하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연준의 정책이 변하게 되고 채널상 큰 하락이 발생될 수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가 상승과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연준의 입장과는 다르게 다시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왜냐면 시장에서 기사들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금리 인하가 결국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고,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이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거는 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금리 인하는 결국에 지금 실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적어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주지만 경제가 그만큼 이제 따라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면 밑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가 상승과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연준의 입장과는 다르게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아까 읽었고요. 이와 반면에 코인의 경우 채널 하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인을 팔고 주식으로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행동보다 인내를 가지고 추가 자금은 금은을 조금씩 더 매집하며 때를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널 상단에 있는 걸 끝까지 먹으려고 우리가 들고 있기보다는 채널 상단에 있는 자산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채널 하단에 있는 자산으로 이제 옮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기관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거는 개인들이 받게끔,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들은 개인들한테 그 주식 물량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싼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놨을 거라고 봅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기관이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시장이고, 2019년도는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20년은 이제 대중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이 오버슈팅이 나와 채널을 뚫고 올라가고 리플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순간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잘 안되면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써주는데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읽어봤고, 다음으로 최부자TV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150조를 현금화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알트에 넣어주세요, 워렌 회장님, 이렇게 써주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관련된 기사를 잠깐 봤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저크버그도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회사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리치들, 세계 거의 이제 탑 10에 들어가는 이런 슈퍼 리치들이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개인들은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래덕님이 유토렌트 쓰시는 분들 트론TV 런칭했나 보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트론TV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44초짜리, 27초짜리, 22초짜리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틱톡 같은 그런 거 보면 플랫폼 보면 굉장히 요즘 이제 트렌드가 짧은 영상들을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요즘 또 이제 세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영상,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식상해하고 이런 짧은 영상들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트론TV도 저는 어느 정도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트론TV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또 이 보상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을 내가 올리고 업로딩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상에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는 사람이라든가 이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플랫폼들 비슷한, 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뭐 틱톡이라든가 뭐 유튜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플랫폼보다 오히려 이런 트론TV가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한번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하루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H채널님 방송을 쭉 봤는데 잘 맞출 때는 와 할 만큼도 잘 맞추기도 하고 아닐 때는 잘 안 맞는데 특히 시간적인 부분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랙탈 이론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 일일 단위까지 맞추기는 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미니멈, 맥시멈 형식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멘탈 관리적인 생각입니다. 최소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채널의 특정 시점이니 거의 뭐 19년 연말을 최소로 잡고 아닌 수혈 기간으로 최대의 경우 XRP 수요와 볼륨이 늘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는 때인데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단순하게 빵형이 400개 정도 가입이 시너지가 날 시점이라고 했으니 뭐 200개 플러스 150개 19년 주당 3개 가정해서 이렇게 되면 19년 말 기준으로 약 350개 정도 되고 주당 3개 가입이면 20년 5월 정도가 되면 400개가 넘어가니 최대 20년 5월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오르겠지, 이번 달에 오르겠지 하면 멘탈도 깨지고 물 끓일 때 보고 있으면 안 끓는다는 것처럼 엄청 지루할 수 있어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빠르면 올해 뭐 늦으면 연말, 늦으면 뭐 20년 5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크님이 좋은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하루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예상을 디테일하게 뭐 차트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고 틀리게 되면 이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러프하게 크게 예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 제가 드리는 예상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당연히 틀릴 수가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틀릴 것을 염려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채널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어떤 목적 자체가 저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못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전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러프하게 그냥 예상하는 아무 의미 없는 예상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틀리는 거 어차피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인 거고 또 여기 이제 글 올려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개인의 이제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의견도 제가 리딩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H채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율해 나가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이 올려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시장 방향을 예상해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제 염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견을 내놓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위축이 될 수 있다.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제 걱정이기 때문에 그냥 틀릴 때 틀리더라도 자연스럽게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밀리 가족분들도 각자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각자 의견들 속에서 자신이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본인이 돈을 벌어도 본인이 버는 거고 내가 잃어도 내가 잃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의견들을 검토한 이후에 최종 결정을 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한 사이클 완전 채널이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장 복귀를 하면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크님이 좋은 내용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다음 이제 하늘소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하늘소망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해밀리 식구들은 리플을 장투로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커뮤니티 분들이 상당수가 스웰 펌핑을 먹고 스웰 직전 털고 나갈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세력의 목표가 스웰 펌핑 이상이라면 굳이 단타족들을 태우고 스웰 전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웰 직전 실망 매물 받고 갈 길 간다에 한 표. 오늘이라도 간다면 고맙고요. 이렇게 써줬고 지금 좋은 내용 써주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스웰 전에 한 뭐 400원, 500원대 사이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타로 스웰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이제 스웰이 딱 끝날 때 맞춰서 어느 정도 털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차트 의견 말씀드릴 때 스웰 끝나고 좀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쯤 스웰 펌핑 노리고 들어왔던 단기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이제 봐요. 이렇게 좋은 의견 써주셔서 이제 같이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우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서 리플 7개 지표 분석을 했는데 긍정적 평가로 나온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코인 코드 이제 기사 내용 이제 읽어보면 코인 매트릭스 리플에 관한 7개 관련 지표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이런 온체인 트랜잭션이 하나의 또 이제 지표로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체인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최근에 2주간에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ODL 사용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유동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활성 사용자 주소 수도 이렇게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던 부분 말고도 이렇게 최근 증가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온체인 합계 수수료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나왔고요. 그리고 MVT 네트워크 가치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VT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제 좋은 겁니다. 뭐냐면 MVT 값이 낮을수록 거래량당 토큰 가치가 싸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XRP가 싸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트랜잭션 거래액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0 XRP 이상 보유하는 주소 수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나쁜 지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나쁜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뭐냐면 코인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시가총액 계산 방법으로 발행 총수가 아니라 분실이나 버그를 가미한 시료값을 바탕으로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건데요. 이 시가총액이 2018년 최고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XRP 가격이 2018년 초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XRP 가격이 이번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또한 나쁜 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